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업체들도 해외로 베트남으로 몰려간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등살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자국에 본사를 두고 공장 일부를 외국에 옮기는 1+1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은 중국의 견제에 살아남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베트남으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략 1만여 개의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생산과 판매, 영업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 11월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총 31,300개사, 이 중 중국 기업은 8,600개사로 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전체 비율을 보면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업체들도 해외로 베트남으로 몰려간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힘들어진 중국 업체들이 공장의 탈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이동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출한 이후인 2020년 이후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탈중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미중 갈등,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코로나 봉쇄. 코로나의 경우 위드 코로나 이후 벌써 두 번째의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 6월 달에 최고조에 올라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봉쇄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완전 퇴치는 상당 기간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이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중국 기업들도 탈중을 통해 새로운 생산기지 그리고 시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베트남으로 넘어간 중국 기업의 숫자는 약 1만여 개.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진출한 외국 기업으로 제조업, 건설, 부동산, 금융,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섬유 기업으로부터 첨단 통신, 태양광 거대 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위험을 피하고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느라 바쁩니다. 자, 그러면 어디 지역을 가장 선호할까요? 그것은 바로 북부 지역인데 왜 그러냐?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이곳은 중국과 접경 지역으로 중국에서 많은 자재를 받기 용이한 지역이죠. 특별히 여기에 고속도로, 전철까지 놓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쟁력 있는 토지 임대 가격도 북부에 정착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수시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규정을 변경하고 기업 소득세 면제, 기업 소득세 감면, 그리고 여러 산업에 대한 수입세 면제, 임대 및 사용 면제와 같은 우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국가 및 지역의 약 224개의 파트너와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현지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데도 매우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 특별히 중국 기업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베트남 이전을 선택하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이동이 용이한 산업단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산단은 바로 하노이 북부 꽝린성에 위치한 방비엔. 이곳은 중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물류 이동이 매우 편리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정부 지원으로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죠. 특히 중국 기업들이요. 이 산단에 입주한 중국 기업은 약 100여 개사로 샤오미, 레노버, TCL, 화웨이 등이 있고
가전제품,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시장과 수출을 위해서 베트남 북부가 아닌 남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남부에는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가 위치해 있으며 수출이 매우 편리해 이곳에 많은 기업들이 현재 입주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아예 본사까지 베트남으로 이동한 중국 기업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1+1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아예 본사를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1+1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예를 들면 선전에 본사를 둔 광대역 단말기 공급업체인 공진전자는 거의 5,750만 달러를 들여 베트남 호치민시의 공장의 2단계 확장을 완료했습니다. 공진은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해외에 아무런 공장도 없었으며 당시 제품의 절반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었죠.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공진의 해외 수주를 모두 베트남 공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진전자는 베트남 1단계 공장 성과에 힘입어 2단계 확장을 빠르게 진행한 것이죠. 또한 여기에 3단계까지 가동이 되면 베트남에서의 연간 생산량은 14억 달러가 됩니다. 공진전자는 베트남 공장을 통해 수출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전혀 타격이 없게 되는 셈이죠. 여기에 본사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회사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 주인공은 광주 후이저우에 본사를 둔 전자업체인 DBG 테크놀로지. 베트남 지사를 본사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베트남에서 약 1만 5천여 명의 직원을 채용, 교육하기 위해 타이 응우엔 지방의 현지 도달을 지원하는 다중산업 체인도 설립할 계획이죠. 이곳은 하노이와 가까워 중국 기업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산업사슬의 상단 및 하단을 가릴 것 없이, 그래서 지금 첨단 산업이나 아니면 노동 집약적 산업 가릴 것 없이 많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고 캄보디아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최대 전자제품 제조기업 중에 하나인 화치는 주로 인도네시아 공장을 이용해 북미 지역의 주문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베트남을 선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중국과의 접경 지역이다. 그리고 저렴한 땅값이 있다. 또 미국 제재에서 자유롭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3월 베트남 투자 컨설팅은 2023년 중국 이비즈니스를 위한 베트남 투자 환경 조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이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 시설을 옮기는데 아주 매력적인 장소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세금 혜택과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도 흥미를 보였고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기에도 용이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하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중국 정부는 이렇듯 자국에서 많은 공장들이 이러한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실업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기업들이 점점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반도체 산업이 이제 몰락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기업에게 딸려 있는 전자 산업들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마이크론의 제품들을 수입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은 상황이죠. 물론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해서 이미 마이크론이 손을 많이 떨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봐야 되는데, 현재 이 마이크론의 제재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이것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것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자제품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러면 주문량이 줄게 되겠죠. 주문량이 줄게 되면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중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게 되면 이제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점점 더 중국의 일자리는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봤던 것은 중국 기업들마저 공장을 외국으로 옮긴다. 그들이 선택할 상황은 없어요. 물론 공장을 뜯어서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새로 공장을 짓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생산 물량은 그렇게 늘지 않는다라고 정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AI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전자자동화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